안녕하세요. 저는 아직까지 30대 프로그래머인 강규진이고요. 어저께 제 딸한테 저 동영상을 보여줬었는데요. 저 딸이 자기 이름을 영상에서 불러주지 않았다고 너무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끝까지 잘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작 부분에 제가 일단 딸한테 잠깐 영상 편지를 쓰겠습니다. 네, 이해 부탁드리고요. 지율아, 아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율아 사랑해.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어떻게 독서 상태를 기록하면서 발전했는지, 어떻게 영어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를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체력을 기르기 위한 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1년 육아휴직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면 시간이 정말 많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는 그때부터 이제 일을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안일이랑 육아를 한 절반 이상을 제가 이제 도맡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을 만드는 일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한 거는 시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제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은 TV를 너무 자주 보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정말 많이 봐요. 팟캐스트도 많이 듣고. 그래서 평일에는 TV를 아예 시청하지 않기로 저랑 와이프랑 얘기를 하고요. 주말에만 처가나 친가 갔을 때만 잠깐 보고, 유튜브랑 팟캐스트는 이동 시간이나 운동 시간, 샤워할 때만 보고 나머지 시간에서는 보지 않는다라는 이제 다짐을 했어요. 근데 TV를 너무 좋아해서 여유 시간이 생기면 계속 핸드폰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때 마침 포커스 앱이 나와서 포커스 앱으로 완전 봉쇄를 한 다음에 자제를 하니까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시간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쓸데없는 시간을 이제 줄이니까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공부 시간에 대한 제 추세인데 이게 쭉 향상이 돼서 지금은 하루에 평균 3시간 정도의 시간을 제가 확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프에 보시면 7월까지가 그래프가 너무 낮은데요. 7월까지는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학원에만 의존하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신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실 때 거의 시간이 낮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독서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제 독서 시간에 대한 추세인데요. 월별로. 독서 역시 제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하루에 2시간은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했고요. 전반기 7월을 지나서부터 독서하는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그러고서부터 더 효율이 올라가면서 이 그래프가 더 많이 올라갔죠. 시간을 더 잘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래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환경 설정으로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거는 이제 체력을 만드는 거였어요. 거의 10년간 운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대 만들었던 체력으로 계속 소진하면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 하면서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집안일을 하고 나면 저녁 먹기 전때쯤에는 거의 녹초가 돼요. 그래서 그 저녁 이후에 하려고 했던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부터 조깅을 하면서 이제 체력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좀 하고 내 상태가 어떤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피트니스 트래커를 이용해서 운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이제 재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야간에 이제 독서를 하려고 게으르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아이가 그냥 재우면 잘 안 자거든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저도 재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저도 같이 자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 독서를 진짜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진짜 독서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대를 새벽으로 바뀌었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독서를 할 수 있게 됐죠. 특히 그리고 제가 아침을 일찍 일어나고 제가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일어나 보니까 그날 하루를 알차게 하려는 이 모멘텀도 같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운동을 하게 됐고요. 근데 반전이 있는데요. 제가 운동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시간을 늘리고 속도를 그냥 늘리는 방향으로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100일이 좀 지날 때쯤에는 왼쪽 무릎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한 달간 치료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건데 운동도
올바른 방법으로 제도를 해야 저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 이제 제가 가장 신경 쓴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독서 능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1년에 10권도 책을 안 읽었거든요. 2017년대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 작가님 책을 보고 조언을 얻어서 독서 초보자들은 일단 다독을 해라. 그래서 다독을 일단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독하기 위해서 그럼 50권 그냥 퉁쳐서 2018년도에 50권을 보자고 목표를 했고요. 그냥 하면 잘 안 지켜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상태를 측정할 수 있을까 해서 제 상태를 측정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측정된 시간을 기록하면서 제 상태를 봤고요. 노트에다 써서 하기에는 조금 많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설명해드릴 앱들을 사용해서 조금 손쉽게 해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웹 서비스가 제가 시간 측정 때 사용하는 토글이라는 앱이고요. 제가 스마트폰으로도 이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같이. 그래서 독서를 딱 시작할 때 어떤 책을 읽을지 적어놓고 스타트를 시켜놓고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스탑을 하면 저런 식으로 독서 시간이 측정이 됩니다. 이게 다 무료라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써진 측정된 시간을 가지고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글에 있는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서 제가 이걸 기록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책을 처음 사면 시트 한 장을 준비해서 이 양식에다가 제목, 작가, 총 페이지 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 얼마큼 읽었는지, 읽은 시간이랑 그다음에 읽은 현재까지 어디까지 읽었는지 읽은 페이지 수를 입력을 계속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이제 제가 얼마큼 읽었는지 책에 대해서 각각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제가 마치 제 독서 능력이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처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되게 장점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1분당 이 책을 얼마큼 읽을 수 있었는지, 지금 완벽한 공부법 3독째 읽었던 건데요. 1분에 0.49페이지,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속도로 읽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는 거의 2분 동안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총 8일 동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조합을 하면 또 어떤 걸 계산할 수 있냐면, 이 속도로면 내가 완독하려면 며칠 걸리겠구나 라는 것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보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자기 독서 효능감도 오르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독서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독서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이를 재우고 난 다음에 야간 독서를 했는데 그때는 대부분 같이 잠들어서 야간 독서를 잘 못했고요. 그래서 8월부터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고 새벽 5시 반, 6시 사이에 일어나고 8시까지 독서를 하는 그런 패턴을 했고요. 잘 때는 아이랑 같이 그냥 자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아이가 10시쯤에 자거든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독서를 하는데 확실히 독서 시간이 더 확보되는 효과는 얻었어요. 근데 새벽 독서에 단점이 있더라고요. 막 자고 일어난 상태라서 정신이 비몽사몽해요. 그래서 독서 효율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찾아보다가 독서하기 전에 10분 스트레칭을 하는 거였어요. 스트레칭을 하고 나니까 이제 몸도 깨고 머리도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중력도 좋아지고 독서 효율도 올라가면서 독서량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7월 때까지는 그래프보다 새벽 독서했을 때 거의 2배 정도의 독서 시간을 확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늘리고 이제 제가 집중력 높이는 독서를 했고요. 또 한눈에 전체적인 제 상태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현황판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각 분야별로 책 속도가 얼마큼 되는지를 또 한눈에 보게 했고, 그 다음에 연 목표 50권 중에 제가 지금 얼마큼 따라가고 있는지 또 그래프도 보이겠고, 아직 제가 못 읽은 책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시트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특정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아무 책이나 막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관련 주제에 대한 책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 설정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개발자 관련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읽고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계속 하게 되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제 관련 책을 읽게 되는 그런 효과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서평 쓰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총 4편밖에 안 되는 서평을 썼지만 처음 2편을 쓸 때는 한 편 쓸 때 시간이 일주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평 쓰는 게 맞나? 라는 계속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뼈대 채널에 댓글로 남겼어요. 그랬더니 고 작가님이 그 다음 주에 서평 쓰는 법 영상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조언이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요. 서평은 자유다라는 그 조언이 정말 저한테는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그냥 한 줄이라도 쓰려는 서평을 쓰려고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쓴 서평은 이렇게 블로그로도 올려서 사람들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댓글은 달리지 않더라고요. 내용이 좋지도 않습니다, 아직은. 이거는 저의 독서 반성인데요, 작년도. 2018년도에는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독서를 하기 시작한 거라서 목표 50권은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30권의 목표를 달성했고요. 그래도 확실히 그 전보다는 이제 성장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10권에서 30권 읽어서 3배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서평은 빵편에서 4편으로 4배나 늘어났죠. 없었던 게 완전히 생겼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눈에 보이니까 이제 자신감이 더 생겼고요. 내년에는 이제 좀 제 관련 분야에 대해서 좀 개독을 해가지고 진짜로 50권 책을 달성해 볼 계획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시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만들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데일리 리포트 관련 영상이랑 블로그를 이제 많이 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만의 이제 양식을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 폴라리스도 없었기 때문에 양식을 각각 만들었고요. 근데 이거 역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거의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에다 쓰기는 조금 저는 번거로웠었고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그 앱을 또 같이 활용을 해서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토글 이 앱인데요. 영상으로 보면 데일리 리포트를 매 시간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뭐 했는지를 적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엔 그 방법을 해봤는데요. 자꾸 하는 걸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내가 저녁 한 8시쯤 되면 아침 뭐 10시나 이때 뭐 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쓴 거는 이 앱에다가 제가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그때 어떤 걸 했고 바로 스타트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끝나면 바로 스탑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스택에 쌓이듯이 기록이 남고요. 이게 앱을 쓰는 것 자체가 거의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잠깐 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부담도 되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앱을 쓰면 이 앱에서 또 따로 제공하는 통계 서비스인데요. 제가 원하는 조건들을 넣고 뭐 날짜랑 넣으면은 이렇게 뭐 월별, 연별, 주별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반성할 때 또 참고가 될 수 있어서 또 좋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제가 기록된 하루를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지고 구글 독스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편집을 해가지고 제 양식에 맞게 리포트를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그날 계획했던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반성을 적고 그 다음에 내일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계획을 적게 해서 이제 데일리 리포트를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양식이 이제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 이건 제가 조금 코딩을 해놔서 그냥 클릭 한 번이면 그냥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영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이 앞에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영어를 하기 위한 준비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또 막상 영어는 결과가 제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요. 왜 이제 원하는 결과를 못 거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무엇을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왜 결과가 안 나왔는지 살펴봤을 때 시험 점수 자체를 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결과에 치중한 증명 목표를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등록해버린 학원 4개월분의 학원 등록이 있어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매몰 비용 오류에 빠져서 또 계속 그냥 학원을 다니면서 하게 됐고요. 7월까지. 또 그리고 제 상태를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너무 욕심만 과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너무 낮은 상태로 하니까 이게 효율이 엄청 낮게 해서 좋지 않은 결과,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걸 깨달아가지고 뒤늦게 좀 급하게라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독공 팟캐스트를 다시 봅니다. 그리고 다시 왕공 영어편을 다시 한번 읽고요. 그래서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영어 읽기 쓰기다. 어차피 한국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영어 읽기 쓰기 향상을 제 목표로 다시 잡았고요. 1차로는 부족한 어휘 확보를 위해서 빅보카를 사서 암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다급했어요. 이미 7월까지 온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좀 준비 없이 진행을 했고요. 단어 암기에 대해서는 또 저만의 암기를 그동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고 작가님이 설명해 주신 그 암기법을 그냥 차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단어 파일을 만들고 저기는 단어 계획입니다. 1번 단어장은 언제 할 건지, 2번은 언제 할 건지. 이게 사실은 고 작가님 말씀해 주는 건데 손으로 그날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단어장은 이날 볼 건지 말 건지를 아예 그냥 표로 해서 제가 체크하는 방식으로 바꿔놨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웠는데 그냥 제가 무작정 외웠어요. 이걸. 그러니까 나중에 외우다 보니까 하루에 외워야 할 단어 수가 700개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루에 단어 암기에만 3시간 이상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치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빅보카에 있는 단어 뜻을 다 외우려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잘 안 되면서 효율이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두 가지 문제가 악순환에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제 영어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년에는 얼마 전에 뼈대 이제 그 빅보카 암기를 빅보카 암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올라와서 그걸 참고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예술쌤이 올려준 빅보카 단어를 이용한 문장을 만든 걸 가지고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않고 빨리 훑고 여러 번 그냥 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빅보카 앱을 통해서 매주마다 제 상태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1년 동안 한 것 치고는 어떻게 보면 많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첫 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꾸준하게 하고 올바르게 해서 계속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작년보다 나은 올해가 되도록 조력합시다. 감사합니다.